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SK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계열사마다 항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항목 4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타 회사에 비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가이드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자소서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치관 인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의 역량과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자, 첫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도전과 열정 경험이 믹스된 형태입니다. 다행히도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재상을 평가하는 부분으로서 이 적극적인 사고, 즉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창의적이면서도 좀 도전적인 자세로 해결해주는 그런 SK그룹의 인재상을 요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SK그룹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펙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미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두뇌 활동도 활발해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에서 그냥 그러려니 해가지고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기업의 철학이자 그리고 여러 채용 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왜 SK그룹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항목과 관련해서 평가 키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항목에서는 어떠한 의미 혹은 어떠한 의도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평가자의 마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도전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위해 도전하고, 자,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뒤에 보시면 이를 끝까지 완수라고 해버리니까 좀 더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도전이라는 것은 보통 그 성과에 관계없이 좀 의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이라는 측면만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에서는 끝까지 완수하는 이제 그러한 느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패했던 경험보다도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했던 그러한 소재를 잡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스펙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높은 목표를 잡으셨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담아내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보통 도전을 우리가 꺼려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본인에게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소재를 우리는 선택하면 좋겠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개인에 따라서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관심 분야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주관적으로도 어렵지만 객관적으로도 더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 지원자가 수립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경험이 더 적합합니다. 즉, 앞부분에서 스펙스의 의미가 여러분들 수준에서 높은 목표라기보다도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아주 높은 목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뭐 발표 울렁증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 학과 발표가 아니라 정말 대회, 즉 다른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런 대회에 나가가지고 도전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수립했다라는 그러한 소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은 내가 좀 최고 수준의 목표를 좀 수립을 해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더 높은 목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라기보다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제가 뭐 다른 방법으로서 이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주저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더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좀 더 실행력 있게 노력을 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과 행동 부분에 많이 담아주시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 평가자의 평가 의도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과를 보여주실 때는 항상 정량적이면서도 정성적인 지표를 활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등등등의 각오를 같이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부분보다도 과거 여러분들 경험에서 어떠한 노력과 행동 그리고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창출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 위주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 SK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주시되 여기 나와 있는 요구사항들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설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수립 과정은 무엇이고 열심히 했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넣어주시면서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오히려 회사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명확하게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즉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창의성 경험과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재상 평가 마찬가지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평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밸류에서 이런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펙스의 의미, 그리고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말 그대로 이 SK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표 등을 고려하셔서 이 항목에서는 내가 특히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시고 뒤에 따라 나오는 세부적인 가이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통일성 있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재는 막 엄청나게 거창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여지는 졸업작품 전시회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활동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을 해서 그 조직에 혹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러한 소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증명하는, 즉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창의성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미 문제가 터져서 나는 그 문제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개선을 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뉘앙스로 들었을 때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창의성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지표입니다. 그럼 창의성은 뭐가 다르냐? 가급적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도출하시거나 문제점을 인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좀 인식을 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이걸 저는 이제 선제적인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거창한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팀에 어떠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로는 다각적인 문제 분석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창의성과 관련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의 그 기가 막힌 깨알 같은 아이디어를 강조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부디 그런 부분들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대체 어떠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강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투집하거나 여러 각도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을 강조하시고 그러한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적인 느낌이라든지 과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직장인은 바쁘다는 거에 착안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과정을 보여주신다면 평가자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에 이제 부합되는 해결 행동을 하셔야겠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기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에 맞추시되 모든 내용을 맞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내용에 준하여 여러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구성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편한 그런 구성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소제목을 여러 개로 구분해서 기술하시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대단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던 여러분들만의 그 분석의 과정, 그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분야 관련 특정 영역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 자, 일단 3번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많이 없기 때문이겠죠. 특히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학습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문상 경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물어봤다는 것은 이 직무에 대한 열정과 자기개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자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선정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지원 분야 관련이라는 이 문제가 요구됐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기에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자, 요것만 잘 얘기하셔도 이 친구가 지원 직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로열티를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K가 요구하는 최고 전문성을 추구하라. 즉, 이 직무 역량과 이제 기반 역량, 특히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관련 경험을 꾸준하게 쌓아왔는지 이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직무 비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안정적으로 이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회사 목표와 연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범용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데가 뭐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은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SK 땡땡 계열사의 마케팅은 특히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그 회사의 사업 구조, 그 회사의 특징을 반영하셔서 좀 더 로열티를 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직자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역량과 이 기반 역량에 대한 부분을 각각 강조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각인이라는 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한 과거에 했던 노력 이제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은 너무 쉬운데 작성이 너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비전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직무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SK 계열사의 산업과 기업 특징 그리고 최근 이슈 및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특히 어떤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비전으로서 도출할 수 있고요. 그럼 그러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해야 되나요? 여기 아이디어 추가에 물음표로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분들은 쓰시되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 직무를 선정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직무 관련 역량을 많이 못 쌓았다. 하지만 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집중적으로 이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보여줄 수 있는 직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친구가 그래도 굉장히 이 분야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려다 보면은 이 아이디어가 너무 허접하거나 틀리게 되면 내가 오히려 더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일을 해보신 분도 그 회사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틀린다라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본인의 생각을 아이디어로 정리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전적이지만 가치가 있는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비전 수립을 위해서 회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신년사라든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SK 지원을 위해서 그 해당 계열사의 주요 이슈라든지 사업 목표라든지 뭐 경쟁사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꼭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습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뒤에 있는 내용, 특히 이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표인데 일단은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그 직무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우리 지원자가 꾸준하게 쌓아왔느냐? 자,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전문성과 연관된 부분은 맞지만 우리 신입 지원자들에게 전문성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원자가 직무 열정이 있는 그런 지원자인가를 굉장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이 직무에 대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써보자라는 각오로서 임해주시고요. 특히나 가지고 있는 팩트보다는 여러분들이 쌓았던 지식과 스킬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지식을 쌓다 보니까 어떠한 경험에 적용하면서 현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뭔가 역량의 발전이 보이는 그런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지원자구나라고 해서 평가자가 더 우호적인 시각으로서 여러분을 평가해 줄 겁니다. 자,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있는데 뭐가 제일 좋냐? 당연히 경험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전공 과목에 연관된 이런 프로젝트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접 경험이라도 강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인문상경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일상생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강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빈칸을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인턴을 해봤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 혹은 이러한 기술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 이후 어떠한 학습 경로 아니면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지식과 스킬을 쌓아왔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부족했지만 계속 성장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스킬이라든지 지식을 먼저 쌓으셨는데 호기심이 있는 거지. 어떤 호기심? 내가 이런 지식을 쌓았는데 대체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는 어떠한 인턴을 했다, 창업을 해봤다, 공모전에 가봤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혹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공장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현직자를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그렇게 적용되는지 그런 호기심을 풀어가면서 어떠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는 전문성이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무엇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 직무 역량이 없다. 아무리 긁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강점이라도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뭐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등등등 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어떤 역할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이끌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드셔도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후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다면 이 기반 역량을 작성하시되 최대한 직무 역량 내에서 고민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점을 강조할 때는 그냥 추상적인 강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강점의 노하우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냈는지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강점, 즉 기반 역량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지가 않다. 노하우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에다가 역량지표, 역량사전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들이 굉장히 깨알처럼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를 보면 뭐 통계 분석, 그다음에 학습 과정, 투입한 시간, 그다음에 뭐 실전에 적용한 사례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했다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그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면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한 어떤 경험이 있느냐? 자, 일반적인 팀워크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자원관리 능력을 상당 부분 발휘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인지상 혹은 이제 경영 철학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상당 부분 반영된 항목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평가 키워드를 고려하셔서 자소서를 작성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SK 경영 철학 확신, 헌신, 동반 성장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자세로 회사의 영구 존속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행복을 창출하고 나누겠다는 의지 혹은 상호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4번 항목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내가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시면 좋겠죠. 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회사가 그냥 멋지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헌신을 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원도 활용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헌신해서 결국 팀워크를 발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수행했던 그런 팀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은 대부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헌신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발적 기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누구와 협력을 하면 될까? 어떤 자원을 가지고 오면 될까? 어떤 사람과 의견 공유를 하면 더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습관을 자발적 기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 마인드는 혼자 하기 어렵다. 자,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는 느낌보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난 더 성공할 수 있어. 혹은 누군가의 도와주거나 그 사람과의 협력 과정에서 나 역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면 더 이 문제에 요구되는 평가 요소를 반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희생이라는 부분, 즉 헌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야 도와줘, 오케이 도와줘, 꼭 끝. 이렇게 해버리면 헌신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의 도움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그러한 모습을 일정 부분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동일하다고 인지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성 항목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자원이 부족했다, 시너지를 고려했다. 특히 이제 시너지를 고려했다라는 부분으로서 접근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자원 활용 계획과 행동은 뭐냐? 이제 필요 자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지, 어떤 정보가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어떠한 자금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부분 담아주셔야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 행동에서는 희생을 통한 설득, 약간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되 특히 설득 과정에서는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시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원인 파악 후에 적절하게 조율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 담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SK그룹에서 과거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항목 4가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계열사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룹사의 공통적인 가치를 대부분 계열사에서도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자도사 항목도 잘 작성하셔서 꼭 취업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